마지막 부분에서 뭐 권리 종류들 이렇게 봤었고, 권리 종류들 중에서 이 작용에 의한 분류에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권리들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행사 방법. 이제 행사 방법에 있어서는 뭐 지배권은 직접 지배해서 어떤 이익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물권이 대표적인데, 물권 중에서 대표적인 게 소유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는 내 집이 있다, 또 내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배권이고, 또 친권도 여기에 해당돼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친권을 행사한다. 근데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죠. 다음에 이제 청구권.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요구하는 의미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합니다. 야, 돈 갚아라. 또는 집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급부를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켜버린 걸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사표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항변권은 청구권을 저지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돌려도 나는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항변권은 일단 청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권리를 행사하더라. 그런데 내 지금 임대차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됐어. 그런데 집주인이 돌려도 하면 거절할 수 있겠죠. 청구권 돌려도 못 주겠다 하는 게 거절, 항변권, 거절하는 형식으로 하고, 권리 행사는 자유와 원칙입니다. 이건 자유주의 18세기에 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그 시절의 논리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권리의 행사는 어떤 공공복리에 맞게 하라. 사건도 이렇게 제한이 있다. 이건 이제 복지주의, 현대 복지주의에 있어서는 이 권리 행사에 제한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 23조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복리가 가장 상위에 있는 어떤 이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통설입니다. 또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서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내 땅에 내가 펜스를 설치한다 해서 옆집에 어떤 조망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게 20m, 30m 이렇게 펜스를 쳐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권리 의무 주체와 객체. 권리 의무 주체는 인입니다. 인. 권리의 주체는 사람만 주체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고양이에게도 상속을 주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던데, 우리나라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권리 의무의 주체다. 그래서 사람에는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우리들이 얘기하겠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취득된 사람의 단체, 사단, 또는 재산의 단체, 재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권리 의무 객체는 그 대상이죠. 대상. 사람도 때로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예외적으로. 그리고 이제 권리 의무 객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비밀, 물건 또는 행위, 발명, 저작 등 생활과는 일체의 것들. 이게 이제 객체죠. 가령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 그럼 뭐냐면 동산, 부동산, 이런 것들이 객체겠고, 주체는 사람이나 자연인이나 또는 법인, 이런 게 되겠죠. 권리 의무의 변동.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하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리가 소유권이 집을 지었다, 발생이겠죠. 집이 쓰러졌다, 소멸이겠죠. 집을 팔았다, 소멸이겠죠. 집을 취득했다, 발생이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변경이라고 한다. 주체가 이렇게 변경되는. 그래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권리에 이제 물권 하면 물권 변동, 채권 하면
채권 변동, 뭐 신분권, 신분권의 변동, 뭐 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다양하게 이제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권리 종류를 붙이면 어떤 게 발생, 변경수. 야, 혼인을 했다. 그러면 어떤 권리가 발생, 부부간의 관계가 권리가 발생. 이혼했다. 부부간의 권리가 소멸. 뭐 정조권이라든가 부양 청구권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없어진다. 권리의 의무의 발생은 취득은 절대적 발생이 있고 상대적 발생이에요. 절대적 발생은 최초로 어떤 건물을 신축했다라든가 하는 경우가 여기에 되지. 신축. 없던 게 새로 발생했다. 소유권이 발생했죠. 그리고 상대적 발생은 원래 있는 걸 취득했다. 뭐 집을 샀다든가 이건 여기에 해당. 자동차를 샀다라든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상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에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는 그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집을 샀다라든가. 이게 이전적 승계 취득. 소유권을 취득했다. 설정적 승계 취득은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는 예전에 A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대로 B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A는 권리를 잃어버리고 B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죠. 그런데 설정적 승계 취득은 어떠냐면 같은 승계를 취득하기는 하는데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가 했는데 설정적 승계 취득은 전주 권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고 전주의 권리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제 B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A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 A가 B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있어요.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소유권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교환가치를 취득한 거예요. 사용수익은 여전히 A가 하고 있어. 이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의 그 소유권의 일부인 교환가치, 돈을 빌려준 것만큼의 그 교환가치, 이것만 B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갚는다 그러면 B는 이 저당권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해서 이건 임의경매죠. 등기돼 있으니까 임의경매를 해서 경매를 해서 자기 돈을 확보할 거예요. 자금. 이런 게 이제 설정적 승계취득. 특정 승계취득은 어떤 게 A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하나만 꼭 찍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특정. 우리가 낚시질을 할 때 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 해오는 거예요.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그것만 콕 찍어서. A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만 이라든가 은행 예금만이라든가 자동차만이라든가. 포괄승계는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의 원인에서 몽땅 가져오고 포괄해서 가져오고 그물로 그냥 몽땅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괄승계입니다. 포괄승계 대표적인 게 이제 회사 합병을 한다든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상속을 한다든가 여기 되겠죠. 그래서 권리 의무 주체는 자연인, 법인만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이 아니다, 죽어버렸다.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몽땅, 권리 의무를 몽땅 가져온 게 이제 포괄승계 취득이다. 권리 의무의 소멸,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소멸에도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절대적으로 없어져 버렸다. 뭐 집이 불타 없어져 버렸다.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A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B에게 넘겼다. 이건 지구상에 남아있지만 A는 없더라. A에게만 이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 원인은 이 권리가 이렇게 변동이 된다. 변동이 되는 원인은 뭐냐? 이렇게 봤더니 크게는 두 개. 법률 요건하고 법률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가기에는. 그래서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듣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걸 못하니까 아주 가볍게 이 부분은 그냥 들으세요. 이 권리가 변동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결과 부분이에요. 결과. 그럼 결과가 있으면 뭔가 원인이 있겠죠.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을 이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요건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성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이 법률 사실을 이루어서 법률 요건을 이루고 법률 요건이 있으면 권리가 변동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이건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효과.
이 효과를 일으키는 건 원인은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이 법률 요건이 대표적인 게 이게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 가지 요건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주체가 내가 의도해서 만들어 놓은 걸 이건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 규정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뭔가 있으면 그냥 효과가 발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법률 규정. 그러니까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게 법률 규정이고 요건은 법률행위는 내가 행동을 해서 내가 의도해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법률행위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야 이건 내가 어떤 주체가 어떤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의도하고 하는 것이다. 또는 의무를 의도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법률행위다. 이게 있으면 무조건 효과가 발생한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게 있으면 무조건 효과 발생하는데 이건 자기의 주체의 의도에 의해서. 이건 뭐예요? 의도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법률 규정.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관계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법률 요건은 원인, 효과는 이건 결과 이런 것들이고 법학의 해석 방법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날 때 중요 단행법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봅시다. 무역관계에 있어서는 외국한 거래법이 있죠. 외국한 거래법. 이 외국한 거래법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있는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외국한 거래, 그 밖에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거래의 그 원활과 국제수지 균형이 목적이에요.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서 환율 안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규정들이다. 그리고 관세법이 있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거래에 있어서 용역이나 물품거래에 있어서 관세 부과 징수, 수입 물품의 통관관리, 적정한 어떤 그 관리, 국민경제의 발전과 관세 수입 확보를 위해서 이 관세법이 있습니다. 뭐 과세 표준은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다. 그 가격에 의해서 관세가 정해지는 종가세, 종량세는 그 물건의 양에 의해서 정해지는 종량세 함께 적용을 하고 있고 관세의 종류에는 재정관세, 국가의 수입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위해서 있는 게 재정관세고 보호관세 우리나라 어떤 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 너무 싸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산업 보호를 위해서 또는 농업 보호를 위해서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하는 관세가 있다. 그리고 고정관세 이제 이게 독립적으로 해서 자주적으로 관세율을 정해놓은 게 이제 고정관세고 특정관세. 그래서 이제 특정의 국가에 대해서만 어떤 저렴하게 관세율을 낮춰준다든가 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국가를 봅시다. 국가 개념,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그리고 통치권. 국가의 3요소. 통치권과 주권은 좀 다르죠.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죠. 그리고 이제 주권은 이제 뭐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이 가지고 우리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죠.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귀족주의 국가에서는 뭐 귀족정에 있어서는 뭐 귀족이 가지고 있고 뭐 왕정에서는 왕이 주권자겠고 그래서 왕토 모든 게 왕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근데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외적으로 이제 독립된 권리겠죠. 그래서 과거에 뭐 종주국이 있네, 뭐네, 뭐 청나라네, 뭐 이런 것들은 주권이 그래서 이제 넘어가 버린 그런 케이스들이 해당되겠고 그리고 통치권은 그 주권의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 또는 최고 결정권 이걸 이제 통치권이라고 하죠. 상권 분립의 원칙.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국회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 행정부 그리고 집행한 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또 사법부 이게 분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헌법의 과거에는 국가의 자경과 그 조직과 자경에 관해서 어떤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헌법이 있다라고 보는데 근대 헌법에 있어서는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으면 헌법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떤 힘이 1인에게 귀속돼 버리면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의 한계가 발생할 때, 한계가 도달될 때까지 권력을 남용하는 게 이게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다, 교훈이다. 라는 게. 그래서, 이건 국민의 어떤 권리를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립이 핵심이다. 권력 분립이 핵심이다. 체크 앤 밸런스.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자라는 게 이제 상권 분립 원칙이었죠. 국가의 형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민주정책. 다음에 이제 헌법을 봅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그리고 헌법은 여러 가지 헌법이 있겠죠. 헌정헌법 또는 민주헌법, 뭐 귀족주의헌법, 뭐 등등이 있겠지만 지금은 뭐 민주헌법이 이게 이제 현대에 있어서는 민주헌법이 핵심이고. 고유적 의미의 헌법,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국가 조직과 작용하는 법률이다, 법이다, 이게 헌법이다, 이게 이제 고유적인 의미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권력부 체크 앤 밸런스. 그리고 이제 군주로부터 어떤 국민의 어떤 권리를 지키자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격차들, 그래서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어떤 지배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벌 30대 재벌이 우리나라 국부의 GDP의 75%를 이렇게 생산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30대 재벌이 어떤 고용하는 비율은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75%를 어떤 생산하는 그 비용들, 노동력, 자본 이런 것들이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는 복지주의 헌법이 이게 핵심이다.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고,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헌법. 헌법의 종류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은 민정헌법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은 구차에 의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육공화국 헌법이죠. 현재는 1987년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서 직선제 개헌, 그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게 이제 구차 개헌이다. 그래서 지금 2010년 이후로는 너무 오래됐다. 87년 체제를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2017년 이후에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 육공화국 헌법을 봅니다. 어떤 내용인가? 대통령 국민 직선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체육관에서는 간선제. 이것은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대표성이 없다. 그래서 직선제를 하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채택했지만 과거에는 한국적 민주주의에서 한국적 대통령주의, 그래서 이혼 집정부제도 아니고 내각 책임제도 아니고 하여튼 짬뽕되어 있는 어떤 형체를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였죠. 헌법이었죠. 그래서 대통령 지금 이제 현행은
단임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과거에는 비상조치권이라든가 국회 해산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의원내각제의 그 핵심인데, 그래서 지금은 육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 해산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19 민주이념을 승계하고 조국의 민주적 개혁의지 천명이다. 그리고 이제 헌법 전문이 헌법적 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하면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헌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전문도 헌법의 핵심이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헌법은 여보세요? 그리고 네, 여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네, 여보세요? 기본권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권부터 1조부터 쭉 나가지죠. 그래서 기본권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먼저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체의 자유권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체포,
시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언론 출판의 자유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의 이제 핵심인데 검열 금지 집회 결사의 자유 그래서 뭐 법원에서 좀 요즘도 실제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긴 한데 과거에 좀 다르게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졌죠. 최저임금제라든가 여성의 보호, 뭐 노인 또는 모성의 보호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 권력구조는 국회, 정부, 통치국에는 국회, 정부 그리고 법원 그리고 이제 기타 어떤 헌법기관들 뭐 이제 뭐 감사원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이 쭉 규정이 되어 있죠. 임시 소집 요구권을 4분의 1로 완화시켰죠. 과거에는 3분의 1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국회 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4분의 1. 그리고 정기에도 100일로 연장을 했고, 국회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켰죠. 그리고, 정부 7년에서 대통령은 5년으로 이렇게 단축했고,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좀 정치적으로 정치적 어떤 재판적인 어떤 그런 기능보다는 정치적 기능이 더 강했는데 정치적 기능을 조금 완화시킨 헌법재판소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경제조항 소득분배의 역정을 두고 국민성과 그리고 위탁경 농지 임대차 위탁경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헌법의 기본 질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